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일정한 환경하에서 챗 GPT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중국의 AI 딥시크 때문에 시장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자, AI 패권 전쟁 시작이다라는 그런 서막으로 볼 수 있을까요? 챗 GPT가 2위고요. 실제로 딥시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중국에서도 앱스토어 기준으로 1위를 차지했다라는 내용인데 나스닥 지수가 무려 4.5%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1년간 표준 편차 밖으로 범위가 벗어난다라는 그런 핵심인데 실제로 보시면 3시그마는 99.7%입니다. 1년 동안의 데이터를 놓고 보면 QQQ 나스닥 ETF 기준으로 3.29 벗어난 것이 99.7%보다 바깥에 벗어난 그런 최초의 데이터거든요. 4.5% 빠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시장이 어떤 폭락할 수 있는 근거를 대기에는 자, 무슨 게임 회사가 2위에서 1위 역전한 것도 아니고 이거 역전 때문에 4.5%나 빠질 일인가를 바탕으로 제가 표준편차로 최저가 정도의 수준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보면 자, 기본적으로 이 딥시크가 이 최대 화두가 된 이유는 바로 이 개발 비용 때문입니다. 훈련한 비용의 10분의 1 수준이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말고도 빅테크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미국의 빅테크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 천문학적인 숫자를 쓰고 있는데 실제로 10분의 1만 비용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성능을 낸다라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건데 뒤에 모닝스타가 정면으로 반박한 내용도 있습니다. 시장은 13.77% 빠지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2배인 NVDL 같은 경우에도 27%, 속슬, 반도체 3배는 무려 19%나 빠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비트코인도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제가 이 딥시크를 직접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과연 될까 싶었는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자, 귀하의 지역에서는 이메일과 구글 86 전화번호로만 로그인이 된다고 해서 제가 이메일로 로그인을 하는데 자, 왠지 모르게 찝찝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가렸는데 다 보이네요. 요게 이렇게 허술합니다. 아무튼 개인정보 노출 우려 때문에 아이디를 새로 만들어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딥시크라고 했는데 자, 바로 첫 화면부터 이렇게 아주 깔끔한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딥시크가 엔비디아의 블랙홀 기술력과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어? 라고 물어봤거든요. 자, 보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답변에 대한 속도는 채 5초가 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딥시크와 엔비디아의 블랙웰은 서로 다른 분야에서 각자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비교적 비슷한 답변을 했고요. 기술력에 대해서 인정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엔비디아의 기술력과 속도를 따라잡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고 겸손한 척하지만 미래의 기술 발전과 전략에 따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생각보다 약간 쎄한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이거는 오류가 계속 나면서 3번 만에 대답했습니다. 3번 만에 얻어낸 결과입니다. 계속 오류가 나더라고요. 자, 두 번째, 타미당 2호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타미당 2호는 우리 아시다시피 슈드 기반으로 한 한국판 슈드 ETF입니다. 게다가 커버드 콜인 거죠. 타미당 2호에 대해 설명해줘 라고 했더니 갑자기 중국에서 개발된 다목적 무인 잠수정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정말 10분의 1만큼 비용이 들었다라고 하는데 10분의 1만큼만 대답한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고 정확히 명칭을 한 다음에 현재 기준으로 상위 포트 10개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오류 났습니다. 오류. 한 5번 했거든요. 다 오류 났습니다. 그러더니 앱이 꺼졌어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챗GPT도 한 번씩 오류가 나긴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오류가 나는 경우들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혹시 몰라서 제가 챗GPT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4 옴니버스 버전이고요. 타미당 2호에 대해 설명해줘 라고 했더니 자, 깔끔하게 설명해주는 모습입니다. 질문도 뭐 없습니다. 이렇게 2호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했더니 고배당 주식으로 구성된 슈드 기반으로 한 상품이다 라고 하면서 커버드콜 전략과 월배당에 대해서 자, 주당 얼마까지 지급됐다라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주가 상승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부분과 총보수도 0.39 수준이다라는 것도 정확히 맞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요, 더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 아래 영상을 참고하라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보시던 거 아닌가요? 제게 나오더라고요. 좀 놀랬습니다. 뭐 제가 검색해서 그런 거, 타미당 2호를 검색한 적은 잘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제게 나왔습니다. 아무 똑똑하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고요. 자, 헛소리 하지 말고 나스닥 4.5%가 빠졌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4.85까지 빠졌었거든요. 자, 여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8월 5일 엔캐리 트레이드 때 미국에서 자금 이탈 이슈 때문에 지수가 급락했었던 그 수준까지 밀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많이 빠졌는데 저는 사실 말이 안 된다라고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락폭이 과하거든요. 기술적 반등에 대한 포인트는요. 자, 일단 기본적 분석으로 모닝스타의 의견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시간 전에 나온 최신 버전입니다. 실제로 딥시크가 다른 엔비디아 같은 AI 종목에 대해서 어떤 이제 둠스테이를 고할까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자, 중간에 본문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500만 달러라는 숫자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있거든요. 딥시크는 실제로 500만 달러밖에 안 썼다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리서치 혹은 실험이나 설계, 알고리즘 같은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한 간에는 뒤에 HBM 반도체를 수백만 개를 깔아놓고 이 앞서 딱 결론만 내는데 비용이 들었다라는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중국이다 보니까. 근데 밑에 보면 한 번에 only 한 개의 파라미터에만, 그러니까 하나의 결과에만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그 비용 자체가 신뢰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을 모닝스타에서 직접 논평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신뢰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는 못 믿겠다, 모닝스타도 못 믿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기저를 좀 깔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나 다른 마이크로 칩 메이커들한테는 나쁜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짤막한 의견도 추가를 했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가 예전처럼 무조건 갑질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그런 환경까지도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앞서 보셨던 것처럼 표준 편차가 핵심입니다. 어쨌든 주식도 기술적 분석에 빗대어 보면 결국 표준 편차가 핵심입니다. 데이터가 있잖아요. 1년 동안에 얼마가 빠졌던 데이터, 얼마가 올랐던 데이터, 2년 동안의 데이터, 3년 동안의 데이터,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표준 편차는 자, 일간 변동성에 대해서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벌어져 있느냐의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누적되어 있는 거죠.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매일입니다. 자, 거기서 이 표준 편차를 구하게 되면은 68.3%의 확률로 요 사이에 있는 거고요. 95.4% 이 시그마의 확률, 표준 편차를 2배 곱하게 되면은 자, 무려 95.4%의 확률로 여기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자, 3배, 99.7%의 확률로 일간 변동성의 표준 편차를 구해서 이 3배 안에는 거의 정말 100개 중에 3개, 0.3개 말고는 거의 다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데이터가 신뢰도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를 보게 되면 11.11% 하락하고 있습니다. 3표준 편차. 자, 1표준 편차는 대부분의 확률 68.3% 수준 안에서 2.84씩 움직였다. 1년 동안의 기간 동안. 그러면서 2표준 편차는 곱하기 2배에서 조금 더 더하는 겁니다. 그럼 보시면 6.14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수익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본적인 수익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수익률 얻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95.4%의 확률로 이 시그마입니다. 6.14%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하건 하락하건 95.4% 안의 확률로 여기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고, 지금은 3배인 거죠. 9.44입니다. 99.7%의 확률로 3시그마 안에 다 있다는 거거든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블랙스완의 일이다라는 건데, 자, 블랙스완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앱스토어에서 1등 했다라고 해서 중국 사람들 다운받았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없던 기술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기술 개발에 대한 소식이 간간히 들려오던 딥시크였습니다. 어쨌든 이 99.7% 확률을 벗어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 진짜 이럴 때 안 사면은 싸다고 떨어질 것 같다고 못 사고, 오르면은 비싸다고 못 사다가 그냥 급등할 때 사잖아요. 급락할 때 사자는 겁니다. 이런 제가 포인트를 강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리고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 10.84거든요. 브로드컴이 왜 이슈가 되냐면은 엔비디아의 대항마인 에이직 반도체, 그리고 마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이직 반도체인데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너무 범용적인 부분에서 다 잘하려고 하니까 성능이 좀 저하되고 비싸다라는 측면에서 에이직 반도체는 맞춤 설계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로드컴과 마벨이 빅테크들과 최근에 협업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브로드컴도 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는 상태였단 말이죠. 10.84입니다. 자, 3표준 편차를 벗어난 국면입니다. 이때 안 사면 살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매우 안정적인 숫자라는 겁니다. 급락할 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저는 뭐 하락론자도 아니고 상승론자도 아니고 정말 배당주를 모아가면서 조금씩 개별주를 투자하고 있는데, 이럴 때도 못 사면은 정말 살 기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속스를 같은 경우에는 팀 제도권을 이용하면서 정말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그마를 바탕으로 보통 한 13% 정도 됐었는데 지금 주가가 좀 올라서 약간 반등한 모습이네요. 좀 덜 빠진 모습인데 95.4%의 확률로 12.39% 안에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요 이 시그마를 벗어날 때만 매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3만원씩 받으면서 매일 8시에 이 가격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27.2에 체결이 됐어요. 실제로 오늘 하락폭은 좀 과했기 때문에 조금 한 19%에 제가 사이에서 3시그마를 노리면서 체결을 시켰는데 26.2였습니다. 죄송합니다. 27.2네요.
27.2입니다. 그래서 요 99.7% 밖에 벗어난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예외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도 딥시크가 제가 테스트해 본 결과 정말 저는 기초적인 것만 일단 시연하면서 보여드린 거지만 아직은 좀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8.1까지 좀 반등한 모습입니다. 어쨌든 뭐 잘 산 건지 아닌 건지는 결과가 끝나봐야 알고, 저도 절대로 호들갑 떨 이유도 없고 뭐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이럴 때 사서 모아가지 않으면 이런 기술주를 지금 당장에 사서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다 이제 고점 부근이다 보니까 2시그마를 벗어나 3시그마 사이에 있는 이 숫자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쌀 때 산 겁니다. 쌀 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이럴 때 주식을 모아가는 측면에서 제가 뭐 팀 속설 방송할 때 많이 보여드리는 데이터가 있지만, 주가가 폭락하더라도 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 하락했을 때 사자라고 했을 때는 보세요. 이거 19% 빠질 동안에 19% 빠질 동안에 한 5% 빠지면 사자, 10% 빠지면 사자 하면 이거 3번 사야 되잖아요. 이거는 내 감에 의존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흥분하게 되거나 어떤 시장의 위기가 더 크게 닥쳤을 경우에는 한 번에 다른 거 다 팔고 몰빵하는 본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투자하면요, 크게 잃지 않습니다. 게다가 팀프까지 같이 하고 있죠. 자, 팀프는 지금 상대적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프와 속스를 같이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망할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장이 한 번 더 반등하면서 올라올 때 싸게 샀던 내 주식이 크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중국 AI 딥시크에 대해서는 좀 많은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 휴장이 어쨌든 신의 한 수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빠진 반등을 못 하잖아요. FMC도 29일 날 발표가 있을 거고요. 29일은 테슬라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있어서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주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르면 이미 주가는 상당 부분 실적이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또 그 당시에 주가를 좀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일정 표준편차 이외로 빠진다라고 한다면 주식을 잘 모아갈 수 있는 이런 장기 투자에서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쌀 때 사는 거잖아요. 30일 날은 애플까지 있는데요. 제가 애플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애플을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슈드와 제피는 안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